백만장자는 수년 동안 자신의 가정부를 짐승보다 못하게 대했다. 그러나 그가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쓰러지자 그녀는 달려와 외쳤다. 저는 의사예요. 그리고 이어진 몇 분 동안 그녀는 그의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예전처럼 그녀를 대할 수 없게 만들었다. 강태준은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의 52층 펜트하우스에서 자신의 제국을 내려다보았다. 아래의 사람들은 마치 개미처럼 보였고 그들이 걷는 거리는 사실상 모두 그의 소유나 다름없었다. 48세의 그는 국내에서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된 부동산 재벌 중 한 명이었지만 동시에 직원들이 알고 있는 가장 잔인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의 기업 펜트하우스는 자신의 자에 헌정된 신전과도 같았다. 이탈리아 대리석 바닥, 집 한 채보다 더 비싼 미술품들, 그리고 자신의 지배적 위치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파노라마 창문들, 5천만 원짜리 진짜 가죽 의자는 그의 왕좌였고 거기서 그는 단순히 수십억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선 권력을 행사했다. 오늘의 주가 동향은 어떻습니까, 이 비서? 강태준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 비서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모두 상승했습니다, 회장님. 특히 마린파크 개발 이후 주가가 15% 올랐습니다. 강태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의 영혼을 진정으로 채우는 것은 자신이 열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절대적 우월감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정복자가 정복된 영토를 바라보듯 도시를 관조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의 한마디가 간단한 손짓만으로도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아침 의식에는 국제시장을 검토하는 것이 포함되었지만 진정한 즐거움은 경제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하는 인간의 삶을 지배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순간에서 왔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완벽하게 다듬어 온 왜곡된 게임이었다. 직원들의 감정적 취약점을 찾아내어 체계적으로 이용하는 것. 회장님, 지난달 실적 보고서입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파일을 내밀었다. 강태준은 파일을 받아들며 비서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만족스럽게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만으로도 사람들이 공포에 떠는 것이 그를 기쁘게 했다. 그것은 권력의 증표였다. 그의 사무실은 그의 성격을 완벽하게 반영했다. 스위스 명품 시계 컬렉션부터 정치인 및 유명인과 함께 찍은 사진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값비싼 물건들은 위협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곳은 방문객들에게 사회적 계층에서 그들의 위치를 상기시키도록 설계된 공간이었다. 오늘 오후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강태준이 창밖을 내다보며 물었다. 해운대 재개발 프로젝트 관련해서 구청장님과의 미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서가 잠시 망설였다. 말해. 강태준의 목소리에는 참을성이 없었다. 어제 해고된 김 과장의 아내가 찾아오셨습니다. 면담을 요청하셨는데 강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쫓아. 다시는 그런 쓸데없는 요청으로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마.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부산의 스카이라인이 그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그의 제국, 그의 왕국. 그는 자신의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다. 권력이 없는 자들은 항상 권력을 가진 자들의 자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는 자비를 베푸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 인터폰을 통해 들려오는 비서의 긴장된 목소리가 강태준의 아침 명상을 방해했다. 새로운 가정부의 도착을 알리는 소리였다. 강태준은 최근 3개월 동안 3명의 가정부를 해고했다. 한 명은 골동품을 옮겼다는 이유로, 다른 한 명은 임원용 화장실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세 번째는 그저 그가 금융적으로 좋지 않은 날에 그곳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들여보내.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다. 윤미경은 완벽하게 정리된 청소 카트를 밀고 들어왔다. 각 청소 도구는 정확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45세인 그녀는 단정하게 다림질된 감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으며 그녀의 겸손한 직위가 요구하는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자연스러운 품위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의 자세에서 무언가가 강태준을 즉시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었다. 이름이? 강태준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다. 윤미경입니다, 회장님. 그녀는 깊이 인사하며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굴욕적인 신문이 즉시 시작되었다. 강태준은 처음부터 지배력을 확립하고 싶었다. 마치 포식자가 영역을 표시하는 것처럼. 학력이 어떻게 되지? 그의 질문은 지적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초등학교만 졸업했습니다, 회장님. 윤미경의 차분한 대답은 그가 찾던 만족감을 제공했다.
듣고 있나? 내 규칙은 간단해. 강태준은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 앞에 서서 말했다. 내 책상은 절대 건드리지 마. 내가 여기 있을 때는 완전한 침묵을 유지해.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해. 이해했어? 네, 회장님. 윤미경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얼굴 가까이 다가가 말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아. 이 회사에서 청소부는 언제든지 대체 가능해. 기억해둬. 윤미경의 눈에 순간적인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너무 빨리 사라져서 강태준은 그것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분노, 두려움 아니면 다른 무언가. 청소는 창문부터 시작해. 지문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다시 해야 할 거야. 그는 냉담하게 말했다. 그의 규칙은 의도적으로 잔인했다. 인간의 존엄성을 체계적으로 훼손하기 위해 고안된 조건들이었다. 윤미경은 이러한 요구가 그녀에게 야기하는 긴장을 숨기면서 차분하게 받아들였다. 그녀가 일을 시작하자 강태준은 그녀의 움직임을 세심히 관찰했다. 불편한 점이 하나 있었다. 대부분의 가정부들은 그의 존재 앞에서 움츠러들었지만 윤미경은 마치 오랫동안 높은 기준 아래에서 일해온 것처럼 차분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하게 된 이유가 뭐지? 그는 갑자기 물었다. 윤미경은 잠시 손을 멈췄다. 가족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회장님. 가족? 그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아이들이 있나?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간결했다. 그래? 그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다. 무슨 일을 하지? 의대생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자랑스러움이 스며들었다. 강태준은 조롱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서 당신이 여기서 바닥을 닦고 있는 거군. 딸이 의사가 되게 하려고. 그는 잔인하게 말했다. 역시 가난한 집안의 교육열이란 그렇게 해도 사회적 한계는 극복하지 못할 텐데. 윤미경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이 창문을 닦는 천을 꽉 움켜쥐었다. 그것은 그녀가 보여준 유일한 감정의 표시였다. 첫 몇 시간 동안 강태준은 심리적 굴욕의 전체 기술을 전개했다. 그는 윤미경이 수건을 접는 방식을 비판하고 청소 제품의 향을 불평하며 단순히 그녀의 작업의 모든 측면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력을 보여주기 위해 이미 완벽하게 수행된 작업을 반복하도록 명령했다. 이렇게 접으면 안 돼. 이건 최고급 이집트산 수건이야. 다시 해. 그는 그녀가 방금 완벽하게 정리한 수건을 바닥에 던졌다. 윤미경은 침묵 속에 수건을 집어올려 다시 정성스럽게 접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다. 강태준의 가장 좋아하는 순간은 중요한 전화를 받았을 때였다. 그는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윤미경이 그의 수십억 원대 거래를 들을 수 있게 했다. 그것은 그들 세계 간의 엄청난 격차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그의 방식이었다. 그는 순간적인 결정으로 재산을 움직이는 반면 그녀는 그가 만든 공간을 청소하는 것에 의존했다. 박 사장, 그 땅 50억에 사. 내일 계약서 준비해. 아니, 문제없어. 은행에서 200억 대출 승인 났어. 그는 전화기를 쥐고 윤미경을 향해 의미심장한 눈길을 던졌다. 점심시간 그는 윤미경에게 고급 도시락을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그녀가 도시락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자 그는 자신의 손목시계를 일부러 내밀었다. 이 시계가 얼마짜린지 알아? 3천만 원이야. 당신 월급의 몇 배지? 윤미경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다. 당신 딸이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지. 그는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으며 물었다. 그럴 재능이 있을까? 보통 그런 능력은 유전되는데 그는 의도적으로 말을 흐렸다. 윤미경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침묵을 유지했다. 당신처럼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의 딸이 의사가 된다고 해도 결국 성공할 수 있을까? 그는 잔인하게 미소 지었다. 돈이 없으면 좋은 병원에 취직하기도 어렵고 인맥도 없으니 개업해도 성공하기 힘들 텐데. 그는 윤미경의 반응을 세심히 관찰했다. 그녀의 가족에 대한 질문은 계산된 잔인함으로 공식화되었다. 특히 그녀에게 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 사회적 한계에 대한 그의 비꼬는 발언들은 딸의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어머니의 가슴을 겨냥한 칼날이었다. 딸에게 이런 일 하는 거 말했어. 그는 물었다. 아닙니다. 윤미경의 대답은 간결했다. 왜 부끄럽나? 그의 눈이 승리감으로 빛났다. 윤미경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딸이 걱정할까 봐서입니다. 강태준은 알지 못했지만 윤미경은 모든 말을 그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이해력으로 듣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금융 용어의 기술적 오류, 수치의 불일치, 그리고 잘못 사용된 법률 용어를 식별했지만 그녀는 전문적인 침묵을 유지했다. 그녀의 눈은 잠시 그의 책상 위에 놓인 부산 에메랄드 시티 개발 계획서에 머물렀다. 강태준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초고층 쌍둥이 빌딩 프로젝트였다. 윤미경의 눈이 설계도를 스캔하는 동안 그녀의 표정에 순간적인 변화가 있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을 발견한 듯 했지만 그녀는 즉시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와. 강태준은 퇴근 시간이 되자 그녀를 내쫓듯이 말했다. 그리고 내일은 더 빨리 일해. 오늘은 너무 느렸어. 윤미경은 깊이 인사했다. 네, 회장님. 그녀가 문을 향해 걸어갈 때 그녀의 눈에는 강태준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결의가 있었다. 윤미경의 작업은 완벽했다. 각 표면은 수년간의 경험을 증명하는 전문적인 완벽함으로 빛났다. 그러나 그녀의 체계적인 작업 방식에는 더 깊은 지식을 암시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자신감 있었으며 단순한 가정부 교육을 넘어서는 엄격한 기준에 대한 친숙함을 보여주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작업에서 결함을 찾기 위해 미경의 청소를 검사했다. 그의 좌절감을 더하며 그는 가장 작은 결점도 찾지 못했다. 그의 반응은 명백한 우수성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최소한의 인정만 주는 것이었다. 이것은 직원들을 그들의 성과에 대해 불안하게 유지하는 그의 전략의 일부였다. 여기 창턱에 먼지가 남아있어. 강태준은 깨끗한 표면을 가리키며 거짓말을 했다. 윤미경은 다시 닦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미묘한 표정이 있었다. 이전 일자리에서는 뭘 했지? 그는 갑자기 물었다. 다른 집안에서도 가정부로 일했습니다, 회장님. 그녀의 대답은 기술적으로 사실이었지만 불완전했다. 윤미경은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가정에서 일했지만 실제 이야기는 더 복잡했다. 그녀는 인간으로서 가치를 인정받던 환경을 잃었고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했다. 강태준은 그녀가 거실 창문을 닦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고 그녀의 시선은 마치 복잡한 계산을 하는 것처럼 간간히 빌딩의 구조에 머물렀다. 교육은 정말 초등학교만 마친 거야? 그는 의심스럽게 물었다. 네, 회장님.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고향 김해에서는 여자들이 더 공부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은 콧방귀를 뀌었다. 시골 출신이군 역시. 첫날 내내 윤미경은 강태준을 짜증나게 하는 조용한 저항을 보여주었다. 그는 그녀의 정신을 더 쉽게 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가 지배력을 완전히 행사할 것이라는 기대에 도전하는 흔들리지 않는 존엄성을 발견했다. 그녀의 침착함에는 그가 꿰뚫을 수 없는 숨겨진 깊이를 암시했다. 점심시간 강태준이 자리를 비운 사이 윤미경은 그의 책상 위에 놓인 문서들을 흘끗 보았다. 그녀의 눈은 전문가처럼 도면과 계산을 훑었다. 잠시 후 그녀는 작은 메모장을 꺼내 몇 가지 숫자와 기호를 빠르게 적었다.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돌아온 강태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윤미경은 움찔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책상을 닦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녀는 메모장을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다. 강태준의 눈이 좁아졌다. 내 책상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 죄송합니다. 윤미경은 깊이 인사했다. 강태준은 그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본지성의 번뜩임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직감을 무시하려고 했지만 무언가가 그를 괴롭혔다. 이 평범해 보이는 가정부가 보여주는 존엄성과 침착함은 그가 이전에 만난 어떤 하위직 직원과도 달랐다. 저녁이 되자 윤미경은 조용히 청소 용품을 정리했다. 그녀가 떠나기 전 강태준은 그녀를 불렀다. 내일 아침 일찍 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사무실이 완벽해야 해. 그의 명령은 경멸이 담겨 있었다. 윤미경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베이터에 오르기 전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 에메랄드 시티 건설 현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결의가 함께 비쳤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다. 딸아, 오늘도 잘 지냈니? 엄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둘째 날 아침 모든 것을 바꿔놓을 전화가 왔다. 강태준의 핵심 파트너인 박정우가 부산 에메랄드 시티, 그의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에 대한 명백한 공포감으로 전화를 걸었다. 엔지니어들이 쌍둥이 타워, 단지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기초 계산에서
심각한 불규칙성을 발견했다. 태준이 큰일 났어. 에메랄드 시티 집안 검사 결과가 왔는데 박정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강태준은 창가에서 전화를 받으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지진 내구성 계산이 완전히 틀렸어. 부산의 지질학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오면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대. 문제는 기술적이고 시급했다. 토양 유형에 대한 지진 저항 계산이 잘못되어 주요 지진 동안 붕괴 위험이 있었다. 이용 가능한 외부 컨설팅은 해결 보장 없이 3억 원의 비용이 들었고 지연은 최대 500억 원의 손실을 의미했다. 최선의 방법은 뭐야? 강태준이 물었다. 일본에서 전문가를 데려올 수 있지만 최소 2주가 걸려. 그때면 투자자들이 소문을 듣고 철수할 거야. 우리 주가는 폭락할 거고. 강태준은 수년간 경험하지 못한 공포를 느꼈다. 그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그의 사업적 유산을 정의할 프로젝트가 완전한 재앙의 가장자리에 있었다. 전화통화는 그가 박정우와 한정된 옵션에 대해 필사적으로 논의하는 동안 그의 증가하는 절망을 드러냈고 각각은 전보다 더 비싸고 덜 유망했다. 그 설계도 다시 보내봐. 내가 직접 검토할게. 강태준은 서랍에서 두통약을 꺼내며 말했다. 무슨 소용이야. 너도 나도 이런 전문 계산은 이해도 못해. 박정우가 절망적으로 대답했다. 일단 보내. 그리고 오늘 오후에 설계팀 전체를 소집해. 누구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사람에게는 1억 원의 보너스를 주겠어. 강태준은 전화를 끊고 머리를 손에 묻었다. 500억의 손실, 정치인들과의 약속 파기, 투자자들의 신뢰 상실, 이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의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가 필사적으로 동업자와 논쟁하는 동안 그는 윤미경이 완전히 일하기를 멈추고 절대적인 주의를 기울여 모든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강태준이 자신의 개인적인 위기 이외의 다른 것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놀랐을 집중력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박정우가 이메일로 보낸 도면이 강태준의 컴퓨터에 나타났다. 그는 화면을 노려보았지만 복잡한 엔지니어링 다이어그램과 계산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뭔가를 부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이봐, 커피 가져와. 그는 윤미경에게 소리쳤다. 윤미경은 조용히 커피를 준비하러 갔지만 그녀의 눈은 잠시 컴퓨터 화면에 머물렀다. 그녀의 시선은 설계도와 구조 계산을 전문가처럼 훑었다. 그녀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그녀는 문제를 정확히 발견한 것처럼 보였다. 커피를 가져왔을 때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말을 하려는 듯했지만 강태준이 짜증스럽게 손짓하자 뒤로 물러났다. 오늘은 여기서 필요 없어. 가! 그는 소리쳤다. 윤미경은 깊이 인사하고 물러났지만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컴퓨터 화면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결단력이 서려 있었다. 마치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처럼.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눈 밑에 다크서클이 드리운 채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500억 원의 손실과 제국의 몰락을 생각하며 뒤척였다. 그는 박정우와의 아침 회의를 기다리며 절망적으로 문서를 훑어보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윤미경이 청소 카트를 밀고 들어왔다. 평소와 달리 그녀는 망설이는 듯했다. 그녀는 강태준이 손에 머리를 묻고 재앙적인 손실을 계산하는 모습을 보며 잠시 서 있었다. 회장님,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강태준은 짜증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뭐야? 방해하지 마. 윤미경은 존중의 거리를 유지하며 서 있었지만 그녀의 자세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종적으로 고개를 숙이지 않고 그의 눈을 직접 바라보고 있었다.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태준이 코웃음을 쳤다. 네가 뭘 도와? 바닥이나 닦아. 에메랄드 시티 쌍둥이 빌딩의 지진 내구성 문제 말입니다. 강태준은 몸을 고추 세웠다. 뭐라고? 윤미경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제가 어제 도면을 보았습니다. 집안과 건물 사이의 상호작용 계산에 오류가 있습니다. 감소의 계수와 동적 응답 분석이 부산 지역의 S심 유형 토양에 맞지 않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제안은 처음에는 터무니없게 들렸지만 이어진 단어들은 그가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기술적 용어를 담고 있었고 깊은 지식을 암시하는 정확성으로 발음되었다. 감소의 계수, 동적 응답 분석, S심 유형 토양, 가정부가 알아서는 안 될 개념들. 네가
그런 걸 어떻게 알지? 강태준은 충격으로 더듬거렸다. 윤미경은 책상 쪽으로 다가와 컴퓨터 화면에 있는 도면을 가리켰다. 쌍둥이 빌딩 사이에 공진 문제가 있습니다. 진동 주기가 부산 지역의 지진 주파수와 일치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 설계를 수정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어진 기술적 설명은 충격적으로 정확했다. 윤미경은 쌍둥이 타워의 정확한 문제를 설명했다. 기본 진동 주기, 지진 토양 구조 상호작용, 중요한 지진 동안의 공진 위험. 이는 지진 공학 전문가만이 그런 정확도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였다. 강태준은 완전히 몸이 굳었다. 그는 기술적 정확성뿐만 아니라 윤미경의 말하는 방식에 완전한 변화를 처리하고 있었다. 며칠 동안 존경스럽게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던 목소리가 이제는 복잡한 개념을 절대적인 자신감으로 설명하는 전문가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네가 누구지? 그는 겨우 속삭였다. 윤미경의 눈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수년간의 굴욕과 감춰진 정체성의 무게가 잠시 드러났다. 제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당신의 빌딩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태준은 자신이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자존심은 청소부의 도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지만 그의 생존 본능은 그녀의 말이 사실임을 알아차렸다. 증명해봐. 그는 마침내 말했다. 윤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엔지니어 팀을 소집하세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강태준은 전화기를 들어 박정우에게 전화했다. 지금 당장 회의실로 모든 엔지니어를 불러. 그리고 믿기 힘들겠지만 우리 가정부도 데려올 거야. 전화를 끊으며 그는 윤미경이 천천히 청소 유니폼의 위솥 단추를 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안에 입고 있던 단정한 흰색 블라우스를 드러냈다. 그녀는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하고 안경을 꺼냈었다. 순식간에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모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강 회장님. 윤미경의 목소리는 이제 권위로 가득 찼다. 제 이름은 윤미경 박사입니다. 회의실은 전례 없는 상황의 증인이 되었다. 부산 최고의 건축회사의 5명의 가장 경험 많은 엔지니어들이 가정부 유니폼을 입은 여성이 디지털 화이트보드에 복잡한 방정식을 유창하게 쓰는 것을 놀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윤미경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자신감 있었으며 고급 공학 개념에 대한 절대적인 친숙함을 보여주었다. 에메랄드 시티 문제에 대한 설명은 단순한 기술적 지식뿐만 아니라 극소수의 전문가만이 완전히 이해하는 쌍둥이 구조물 간의 동적 상호작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드러냈다. 부산 지역의 집안은 S3 유형으로 공진 위험이 높습니다. 이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건물의 고유 진동 주기와 이 지역 지진의 주파수가 일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미경은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다. 수석 엔지니어 김도영은 처음에는 거만했지만 곧 설명의 기술적 정확성에 매료되었다. 지진공학 전문가인 이수진 박사는 점점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윤미경이 이론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해결책까지 개발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해결책은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이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윤미경은 미소 지었다. 제가 개발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강태준은 구석에 앉아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가 며칠 동안 하인처럼 대했던 여성이 갑자기 그의 최고 엔지니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컴퓨터 시연이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2시간 동안 윤미경은 전문 소프트웨어로 작업하며 그녀의 각 예측을 수학적으로 확인하는 복잡한 3D 모델을 만들었다. 결과는 그녀의 해결책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구조적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모델은 제가 제안한 기초 보강 설계가 규모 7.0 지진에도 견딜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원래 계획보다 비용이 5% 적게 들고 공사 기간도 2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윤미경이 설명을 마쳤다. 회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다. 모든 사람들이 방금 목격한 천재성의 시연을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강태준이 마침내 말을 꺼냈다. 이게 가능한 건가 정말로? 김도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윤 박사님의 설계는 혁신적입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교과서에도 없습니다. 이수진이 덧붙였다. 이 설계는 국제안전 기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사실 이 방법이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박정우는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다. 그럼 이 가정부, 아니, 윤 박사님은 어떻게 이런 전문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까? 모든 눈이 윤미경에게 향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지난 몇 년간의 굴욕과 고통이 그녀의 눈에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청소부로 일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야 할 순간이 왔다. 그러나 그 전에 강태준이 일어섰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그녀가 우리 회사를 구했다는 거야. 윤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윤미경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이것은 그녀가 강태준에게서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었다. 그의 표정에는 그녀가 전에는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었다. 겸손? 존경? 아니면 단순한 안도감일까? 이 설계를 즉시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강태준이 결정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윤 박사님, 저희와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제 사무실에서요. 모든 엔지니어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윤미경을 바라보며 회의실을 떠났다. 가정부 유니폼을 입은 이 수수한 여성이 방금 수십억 원의 프로젝트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에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제8장 드러난 진실. 강태준의 사무실로 돌아온 후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창밖으로는 부산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에메랄드 시티 건설 현장이 보였다. 강태준은 윤미경을 의자에 앉도록 권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제스처였다. 학력에 대해 직접적인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강태준이 마침내 물었다. 윤미경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모든 것을 바꾼 계시의 순간이 왔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구조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집안 역학 전공이었죠. 게다가 응용 수학 석사 학위도 있고 국제저널에 18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충격의 파도가 그를 덮쳤다. 그는 며칠 동안 자신의 분야에서 가장 인정받는 전문가 중 한 명을 모욕해왔다. 어떻게, 왜,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왜 가정부로 일하게 되었냐고요? 윤미경의 눈에 깊은 슬픔이 스쳤다. 5년 전 제가 부산 지역의 건축안전 코드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 연구는 몇몇 영향력 있는 건설사들의 관행에 의문을 제기했죠.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제 연구를 묵살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했습니다. 대학에서의 제 직위는 정치적 압력으로 없어졌고 연구 자금은 끊겼으며 저는 업계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강태준은 얼굴을 찌푸렸다. 장원건설의 회장과 관련이 있습니까? 윤미경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아셨죠? 그 사람의 수법이 익숙해서요. 강태준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가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방식이죠. 윤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 후로 어떤 공학회사도 저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컨설팅 일을 했지만 곧 그마저도 끊겼습니다. 결국 생존을 위해 어떤 일이든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딸 때문이었습니다. 윤소라는 의대생이에요. 그 아이의 꿈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은 어머니가 가정부로 일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건가요? 강태준이 조용히 물었다. 윤미경은 슬프게 미소 지었다. 네, 소라는 제가 작은 컨설팅 회사에서 일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 아이가 공부에만 집중하길 바랐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너무 많은 희생을 치렀으니까요. 강태준은 처음으로 진정한 수치심을 느꼈다. 그가 가장 가치 없다고 여겼던 사람이 가장 훌륭한 인격과 지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가 무시했던 여성이 그의 회사를 구했다. 윤 박사님, 그는 말을 이었다. 제가 드린 모든 모욕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제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윤미경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저는 용서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강 회장님. 단지 제 능력을 인정받고 싶을 뿐입니다. 강태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저희 회사의 구조공학 부서 책임자로 모시고 싶습니다. 연봉 2억 원에 모든 특권과 함께요. 윤미경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그녀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큰 제안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무엇이든지요. 강태준이 대답했다. 첫째, 당신의 모든 굴욕적인 규칙들은 끝났습니다. 둘째, 저는 제 연구를 계속하고 발표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미경의 눈에 결의가 담겼다. 저처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박탈당한 다른 전문가들을 찾아내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강 회장님. 그들의 재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강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윤미경의 제안은 단순히 자신의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고려하지 않았던 관점이었다. 동의합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위한 특별 부서를 만들겠습니다. 예산과 인력도 지원하겠습니다. 그들이 악수를 나누는 순간 강태준은 자신의 삶에서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변화하기 시작했음을 느꼈다. 어쩌면 윤미경은 단지 에메랄드 시티만 구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구했는지 모른다. 다음 며칠 동안 강태준은 깊은 내적 혼란을 경험했다. 그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다. 윤미경의 진실이 밝혀진 이후 그는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그동안 자신이 무지하다고 여겼던 사람이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지성을 가진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것이 제가 설계한 새로운 기초 구조입니다. 윤미경은 회의실에서 자신감 있게 프레젠테이션을 이끌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가정부의 유니폼은 사라졌다. 이 설계는 규모 7.5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감탄하며 박수를 쳤다. 강태준은 구석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는 메스꺼움을 느꼈다. 그가 무시하고 모욕했던 여성이 이제 그의 회사를 구하고 있었다. 그녀의 규칙에 대한 생각에 그의 뺨이 붉어졌다. 침묵, 투명성, 그리고 복종에 대한 요구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강태준은 윤미경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역력했다. 윤 박사님, 그는 말을 시작하기 어려워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윤미경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이해가 더 많았다. 사람의 가치를 그들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로 판단했어요. 그는 계속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미경은 잠시 침묵했다. 권력은 종종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강 회장님.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죠.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부산의 스카이라인이 석양에 물들고 있었다. 제 아버지는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고백했다. 그는 건물을 짓는데 평생을 바쳤지만 자신의 집은 결코 가질 수 없었죠. 윤미경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저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과정에서 제가 가장 경멸했던 것이 바로 제가 되었습니다. 권력을 남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밟아버리는 사람. 강태준의 고백은 진심 어린 것이었다. 윤미경은 그의 눈에서 진정한 후회를 볼 수 있었다. 권력과 성공을 향한 여정에서 그는 자신의 인간성을 잃어버렸던 것이다. 변화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강 회장님. 윤미경이 부드럽게 말했다. 강태준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굴욕적인 규칙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직원들에 대한 무시도 없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숨겨진 인재 발굴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입니다. 윤미경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다. 강태준의 목소리에는 그녀가 전에는 듣지 못했던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 홀로 앉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제국을 내려다보았다. 그러나 이제 그는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 그는 그 빌딩들을 지은 사람들을 보았다. 그가 무시했던 사람들, 그들의 지식, 그들의 잠재력, 그들의 인간성. 강태준은 자신의 책상에 앉아 새로운 회사 정책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줄은 간단했다. 모든 직원은 직위나 역할에 관계없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는 밤새도록 계속 썼다. 진실이 밝혀진 지 24시간 후 회사 전체의 소식이 퍼지며 다양한 반응을 일으키는 동안 강태준은 그동안 무시해왔던 가슴의 이상한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조직적 변화와 깊은 개인적 변화의 스트레스가 그의 육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윤 박사님, 이 변화는 우리 회사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강태준은 그의 사무실에서 윤미경과 새로운 인재 발굴 프로그램의 최종 수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지난 며칠간의 진정한 반성으로 변화해 있었다. 갑자기 그의 가슴에 강한 압박감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압박감은 점점 강해져 날카로운 통증으로 변했다. 강태준은 책상을 꽉 붙잡으며 숨을 쉬기 어려워졌다. 마치 철제띠가 그의 가슴을 조이는 것 같았다. 강 회장님, 윤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강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이제 진짜로 죽음을 직면하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로 그는 겨우 말을 이었다. 가슴이 아파. 윤미경의 반응은 본능적이고 전문적이었다. 그녀는 즉시 강태준의 맥박을 확인하기 위해 그의 손목을 잡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정확한 위치를 찾아 분명한 의학적 경험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즉각적인 진단은 완전한 의학적 권위로 내려졌다. 심근경색입니다.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급함이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충격을 받았다. 윤미경의 의학 용어 사용과 임상적 정확성은 또 다른 놀라운 비밀을 암시했다. 그녀는 즉시 행동했다. 저를 따라하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그녀는 서랍에서 아스피린을 꺼내 물과 함께 그에게 건넸다. 이걸 씹어서 드세요. 혈액 응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녀는 동시에 비서에게 벨빌구에 전화하도록 지시했다. 중년 남성, 48세, 급성 심근경색 의심. 환자는 의식이 있고 반응합니다. 아스피린 투여했습니다. 강태준은 윤미경이 의료 종사자처럼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듣고 혼란스러웠다. 통증 속에서도 그는 이 가정부이자 엔지니어가 이제 의학적 응급 상황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눕지 마세요. 호흡이 더 어려워집니다. 약간 기대서 앉으세요. 그녀는 그의 넥타이를 풀고 셔츠 맨 위 단추를 풀었다. 심장에 가는 산소를 최대화해야 합니다. 강태준은 윤미경의 눈을 바라보았다. 통증으로 인해 그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지만 그는 그녀의 눈에서 깊은 전문성과 함께 더 놀라운 것, 진정한 걱정을 볼 수 있었다. 당신 의사입니까? 그는 고통 속에서 겨우 물었다. 윤미경은 잠시 망설였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곧 구급차가 도착할 거예요. 응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윤미경은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요약을 제공했다. 48세 남성 급성 심근경색 징후. 약 10분 전에 증상이 시작되었고 325ml 녹이에 아스피린을 투여했습니다. 혈압은 160, 95, 맥박은 불규칙하고 빠릅니다. 구급대원들은 서로 놀란 시선을 교환했다. 의사이신가요? 한 명이 물었다. 윤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그들이 강태준을 들것에 옮길 때 그는 윤미경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다. 제발 같이 가주세요. 윤미경은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걱정 마세요. 함께 가겠습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부산대학교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강태준은 의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그가 본 것은 윤미경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다. 이 여성은 도대체 누구인가? 부산대학교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강태준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는 침대 옆에 앉아있는 윤미경을 발견했다. 그녀는 의사들과 의학 용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잠시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지 의심했다. 윤 박사님? 그의 목소리는 약했다. 윤미경이 그에게 다가왔다. 깨어나셨군요. 다행입니다. 담당 심장 전문의가 미소 지었다. 윤 선생님 덕분에 큰 피해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녀의 신속한 대응이 없었다면 상황이 훨씬 심각했을 겁니다. 강태준은 혼란스러웠다. 윤 선생님이라고요?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모르셨나요? 윤 박사님은 우리 의대에서 가장 뛰어난 졸업생 중 한 명이십니다. 내과 전문의시죠. 강태준의 심장 모니터가 빠르게 반응했다. 윤미경이 진정시키는 손짓을 했다. 지금은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회복에 집중하셔야 해요. 이사가 나간 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강태준은 윤미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질문들이 가득했다. 설명해 드릴게요. 윤미경이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내과 전문의입니다. 8년 동안 의사로 일했죠. 그 후에 공학으로 전향했고 두 분야를 모두 공부했습니다. 강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두 분야를 모두? 윤미경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병원 창문에서 보이는 부산의 정영은 평화로워 보였다. 어린 시절부터 수학과 과학에 재능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그녀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하지만 2005년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 근무할 때 작은 지진으로 병원 건물이 일부 붕괴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3명의 환자가 사망했죠. 강태주는 그녀의 얼굴에서 과거의 고통을 볼 수 있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 안전하지 않은 건물에서는 환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공학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진에 안전한 병원과 학교를 설계하는 데 집중했죠. 그녀의 직업적 전환에 대한 이유는 깊이 개인적이고 이타적이었다. 그녀는 지진으로 인해 병원들이 무너져 그녀가 구하려고 노력했던 환자들이 죽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았다. 그녀는 의료 기반 시설이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함으로써 더 많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그렇게 두 전문 분야를 결합했습니다. 의학과 공학이요. 제 목표는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딸 강태준이 조용히 물었다. 윤미경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소라는 제가 의사였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 아이는 독립적으로 심장학을 선택했어요. 운명의 장난 같죠. 제가 현재 직업적 상황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저는 제 전문적 정체성들을 분리해 두었습니다. 강태준은 윤미경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완전히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2개의 고도로 복잡한 분야를 마스터했고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했다. 그리고 윤미경이 잠시 망설였다. 솔직히 말하자면 몇 달 전 당신이 저를 그렇게 모욕하던 날들 동안 저는 당신이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때 그냥 지켜볼까 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강태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을 구하기 위해 모든 의학적 훈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실함이 담겨 있었다. 왜냐하면 모든 거마나 마레에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가 가능한 사람이요. 강태준의 3개월 회복 기간은 리더십과 인간적 가치에 대한 그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깊은 자기 성찰의 시간이 되었다. 병원 침대에서 그리고 나중에 집에서 그는 윤미경이 그가 이룬 어떤 것보다 뛰어난 능력으로 회사를 이끄는 것을 지켜보았다. 오늘 에메랄드 시티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정우가 병원 침대 옆에서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다. 윤 박사님의 설계 변경으로 건축 일정이 2주 앞당겨졌고 예산도 3% 절감되었습니다. 강태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회사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장님, 박정우는 잠시 망설였다. 회사가 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윤 박사님은 대단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강태준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예전에 그라면 질투와 분노를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감정이 그를 채웠다. 안도감, 감사함, 그리고 뭔가 더 깊은 것, 존경. 그녀의 숨겨진 인재 발굴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가 물었다. 박정우의 얼굴이 밝아졌다. 믿기 힘드실 겁니다. 윤 박사님은 우리 회사 내에서 53명의 숨겨진 인재를 발견했습니다. 청소부로 일하던 정동훈 씨는 경영학 석사였고 경비원 김철수 씨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강태준의 몸은 약해졌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인재를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의 편견과 오만함이 회사의 진정한 잠재력을 보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퇴원 후 강태준은 집에서 회복하는 동안 윤미경과 정기적인 미팅을 가졌다. 그들은 종종 그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 테라스에 앉아 회사의 미래를 논의했다. 오늘 정동훈 씨가 개발한 새로운 물류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윤미경이 보고했다. 건설 시간을 20%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태준은 찻잔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놀랍군요. 이 모든 인재가 항상 그곳에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자신의 잠재력을 숨깁니다. 윤미경이 부드럽게 말했다. 두려움, 불안 그리고 과거의 거부가 그들을 억누르고 있었죠. 강태준의 신체적 변화는 눈에 띄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끊임없는 경쟁 속에 있는 사람의 긴장감을 보이지 않았다. 새로운 평온함이 그의 특징이 되었다. 그는 이제 부와 권력을 넘어선 진정한 목적을 찾은 사람처럼 보였다. 오늘 신문에서 우리 회사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강태준이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다.
부산경제신문의 한 면이군요. 기사 제목은 대담했다. 혁신적인 인재 관리로 재탄생한 강태준 건설. 윤미경은 기사를 빠르게 훑어보았다. 거기에는 직원 만족도가 85% 증가했고 생산성이 45% 향상되었으며 운영 비용이 28% 감소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가장 인상적인 것은 회사 문화의 변화였다. 기사는 직원들의 진정한 가치가 인정받는 문화가 어떻게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는지 강조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강태준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윤미경 박사님의 이름을 딴 인재개발센터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한국 전역에서 인정받지 못한 인재들을 찾아내고 지원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윤미경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제 이름을요? 강태준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윤 박사님.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바꿀 것입니다. 가을이 부산의 해안선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던 날, 윤미경 인재개발센터의 개관식이 열렸다. 이곳은 한국 최초로 산업 전반에서 저평가된 전문가들을 발굴하는 데 전념하는 기관이었다. 강태준은 대규모 사업 미팅이 아닌 무한히 더 의미 있는 일을 위해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너무 긴장되네요. 그가 윤미경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진정한 겸손함이 담겨 있었다. 윤미경은 미소 지었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강 회장님. 개관식에는 50개 기업의 대표자들, 6개 아시아 국가의 대표단, 그리고 이 모델을 연구하고자 하는 세계 대학의 기록팀이 참석했다. 공간을 채우는 진정한 축하의 에너지는 강태준이 수십 년의 기업 행사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여러분을 윤미경 인재개발센터의 개관식에 초대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강태준이 연단에서 말했다.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날카로운 눈빛 대신 따뜻함과 진정성이 그의 얼굴에서 빛났다. 몇 달 전 저는 이 나라에서 가장 오만하고 무자비한 사업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계속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배웠습니다. 제 사무실을 청소하던 가정부에게서요. 청중들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강태준의 얼굴은 진지했다. 그 가정부는 2개의 박사 학위를 가진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는 인간의 존엄성과 잠재력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있는 윤미경을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우리의 최종 결과는 놀랍습니다. 그가 대형 스크린에 표시된 수치를 가리키며 말했다. 생산성 52% 증가, 운영비용 35% 감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 만족도 지수가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쪽으로 물러서자 이제 기술 혁신 이사가 된 정동훈이 단상에 올랐다. 그는 이전의 회사 청소부였다. 5년 동안 마치 꿈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동훈이 감정에 복받쳐 말했다. 처음으로 제 아들에게 제 직업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지보수 담당에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이끄는 위치로 올라오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했다. 회사 전체에서 변화의 이야기가 쏟아졌다. 사무보조였던 김영희는 이제 마케팅 책임자가 되었고 경비원이었던 박성민은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건 단순한 자선이 아닙니다. 윤미경이 연설하기 위해 일어섰다. 이것은 효과적인 비즈니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들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할 때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인재 발굴 방법론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것은 학위나 이력서를 넘어서 실제 기술과 지식을 식별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었다. 행사의 절정은 강태준의 놀라운 발표였다. 오늘 저는 강태준 윤미경 재단의 설립을 발표합니다. 2천억 원의 기금으로 이 모델을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할 것입니다. 그의 발표에 15분간의 기립박수가 이어졌다. 하지만 강태준에게 가장 감동적인 것은 그를 향한 표정들이었다. 진정한 존경, 기쁨, 희망, 그리고 그가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것, 진정한 사랑. 행사가 끝나갈 무렵 윤미경은 강태준에게 다가왔다. 오늘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제 딸 소라가 오고 있어요. 드디어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말할 시간이 왔네요. 강태준의 눈이 따뜻함으로 빛났다. 당신의 딸을 만나게 되어 영광일 것입니다, 윤 박사님.
인재개발센터 개관식이 끝나고 모든 참석자들이 떠난 후에도 작은 그룹이 남아 있었다. 윤미경은 입구 쪽을 자꾸 바라보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강태준은 그녀가 왜 긴장하는지 이해했다. 오늘은 그녀의 딸에게 모든 진실을 밝히는 날이었다. 엄마,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홀입구에서 들렸다. 윤미경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가운을 입은 26세의 윤소라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어머니와 같은 예리한 지성이 빛났지만 그녀는 어머니가 사무직으로 일한다고 믿으며 자랐다. 소라야, 윤미경이 딸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와주어서 고마워. 강태준은 약간 떨어진 곳에서 어머니와 딸의 만남을 지켜보았다. 그는 윤소라의 얼굴에서 윤미경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같은 예리한 눈매, 같은 결의의 찬 턱선. 하지만 소라는 더 젊고 아직 세상의 무게를 겪지 않은 사람의 낙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뭐야, 엄마? 소라는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다. 무슨 센터를 개관한 거야? 그리고 왜 여기 모든 곳에 엄마 이름이 있어? 윤미경은 딸의 손을 잡았다. 오늘 너에게 말해야 할 게 많아, 소라야. 앉자. 그들은 회의실에 자리를 잡았다. 강태준은 그들에게 프라이버시를 주기 위해 물러서려 했지만 윤미경이 그를 불렀다. 강 회장님, 같이 해주세요. 당신도 이 이야기의 일부니까요. 소라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회장님이요? 엄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윤미경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소라야,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너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내가 너에게 말한 것과 달리 나는 작은 사무직으로 일한 게 아니야. 소라의 눈이 커졌다. 그럼 뭘? 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어. 내과 전문의였지. 소라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충격, 혼란 그리고 점점 커지는 이해가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엄마가 의사였다고요. 하지만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으셨어요? 윤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가 의대에 들어갔을 때 나는 이미 의사 생활을 그만두고 공학으로 전향한 상태였어. 그리고 몇 년 후 나는 그것마저도 잃었지.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그녀가 어떻게 2개의 박사 학위를 받았는지, 어떻게 학계에서 쫓겨났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존을 위해 가정부로 일하게 되었는지. 소라의 눈에서는 점점 더 많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럼 내가 의대에 다니는 동안 엄마는, 소라는 말을 잇지 못했다. 네, 딸아, 나는 네 학비를 내기 위해 가정부로 일했어. 소라는 흐느끼며 어머니를 껴안았다. 왜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도울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바로 내가 말하지 않은 이유야. 윤미경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네가 공부에만 집중하길 바랐어. 내 꿈을 이루길 바랐지. 강태준은 이 감동적인 장면을 지켜보며 자신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의 희생, 딸의 사랑, 그리고 그들 사이의 깊은 유대감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연이 있어. 윤미경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내과 전문의였다는 걸 몰랐는데 네가 심장내과를 선택했잖니. 소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웃었다. 운명인가 봐요. 강태준이 조용히 말했다. 윤 박사님이 내 목숨을 구했어요. 심장마비가 왔을 때 그녀의 의학적 지식이 결정적이었죠. 소라는 어머니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자랑스러움, 경외감 그리고 사랑이 그녀의 눈에 가득했다. 엄마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개관식 이틀 후 부산 롯데호텔 대연회장에서 한국건설협회 연례 컨퍼런스가 열렸다. 강태준은 기조연설자로 초대받았다. 과거에는 이런 자리에서 자신의 재정적 성공을 자랑했을 그였지만 오늘 그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 강태준은 무대 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이전과 달리 그의 긴장은 자신감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가 전하려는 메시지의 중요성 때문이었다. 괜찮으세요? 옆에서 윤미경이 물었다. 강태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 자리에 선 것이 수백 번이지만 오늘만큼 중요하게 느껴진 적은 없습니다. 사회자의 소개가 끝나고 강태준이 무대에 올랐다. 800명이 넘는 건설업계 리더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그의 놀라운 변화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직접 목격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오만함이 사라진 채 진정성으로 가득했다. 오늘 저는 재정적 성공이나 기업 확장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상실과 구원,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그들이 강태준에게서 기대했던 연설이 아니었다. 6개월 전 저는 부유하고 강력하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놀라운 정직함으로 청중을 사로잡았다. 저는 금융제국을 건설했지만 그 과정에서 제 영혼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어떻게 직원들을 대상화했는지, 어떻게 자신의 가치를 순전히 돈으로만 측정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성공이 공허함으로 가득 찼는지. 그리고 나서 저는 가정부를 고용했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적어도 저는 그녀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구조공학과 의학 분야의 이중 박사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미경 박사입니다. 그는 윤미경이 앉아있는 곳을 가리켰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윤미경은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윤 박사님은 단지 우리 회사를 구한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강태준은 심장마비 사건과 윤미경의 신속한 의학적 대응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제게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가장 높은 잠재력에 도달하도록 영감을 주는 데서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대 위를 천천히 걸으며 계속했다. 우리는 놀라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직원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는 이력서와 학력을 넘어서 진정한 재능과 잠재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숫자들이 나타났다. 생산성 증가, 비용 감소, 그리고 직원 만족도의 극적인 향상. 하지만 강태준은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치 있고 모든 사람이 공헌할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깊은 믿음이죠. 그의 음성이 더 깊고 감정적으로 변했다. 저는 한때 성공을 은행 계좌로 측정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것을 제가 만지는 삶들로 측정합니다. 저는 한때 리더십을 통제로 정의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것을 해방으로 정의합니다. 강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것은 대부분의 청중이 결코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다.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인 중 한 명이 공개적으로 취약함을 보이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마지막으로 저는 중요한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5천억 원을 강태준 윤미경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재단은 한국 전역에서 숨겨진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전념할 것입니다. 청중들은 놀라움에 숨을 들이켰다. 이는 한국 기업 역사상 가장 큰 자선 기부 중 하나였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장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회사를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청소부, 경비원, 사무보조들을 다시 보세요. 숨겨진 천재가 바로 거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강태준이 연설을 마치자 회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가 천천히 기립박수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존경, 감동, 그리고 영감을 표현하는 박수였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강태준과 윤미경, 그리고 윤소라는 부산 해운대의 고급 한식당, 바다향의 프라이빗 룸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밤바다가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들은 막 완성된 프로젝트와 그로부터 얻은 깊은 교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오늘 연설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윤소라가 말했다. 회장님의 솔직함이 청중들을 정말 감동시켰어요. 강태준은 미소 지었다. 솔직히 말하면 6개월 전에 나라면 그런 연설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변화란 참 놀라운 것이죠. 윤미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저는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조직의학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조직의학이요? 강태준이 궁금해했다. 네, 윤미경이 와인잔을 돌리며 설명했다. 전통적인 의학에서는 한 번에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합니다. 그러나 조직의학에서는 전체 시스템을 치유하여 수천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눈이 열정으로 빛났다. 저는 이제 제 의학적 지식과 공학적 전문성을 결합하여 더 큰 규모로 치유를 실행하고 있어요. 조직의 질병을 진단하고 인재와 잠재력이 억압되는 시스템적 장벽을 식별하며 건강한 업무 환경을 위한 처방을 내리는 거죠. 윤소라는 어머니의 개념에 매료되었다. 그건 정말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엄마. 의학과 경영의 교차점이네요. 정확해요. 윤미경이 딸에게 미소 지었다. 의사로서 나는 환자의 증상을 관찰하고 근본 원인을 진단하며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조직의학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회사의 증상을 관찰하고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며 시스템적 해결책을 개발하는 거죠. 강태준은 깊이 감동받았다. 그리고 당신의 첫 환자가 저였군요, 윤 박사님. 그들은 모두 웃었다. 회사라는 유기체에도 심장이 필요합니다. 윤미경이 계속했다. 그리고 그 심장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인재를 발견하고 그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그들의 성장을 지원할 때 우리는 조직의 심장을 강화하는 거예요. 윤소라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나도 의대에서 이런 관점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료 시스템 자체에 조직의학을 적용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인재가 병원 시스템 내에서 간과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재단의 다음 목표가 될 수 있겠군요. 의료기관에서 숨겨진 인재를 발굴하는 것 말입니다. 윤미경은 이 아이디어에 깊이 공감했다. 의료 환경은 종종 매우 계층적이고 경직되어 있어요. 간호사, 기술자, 심지어 청소 직원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미활용된 지식과 통찰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밤이 깊어가는 동안 이 새로운 개념을 계속 발전시켰다. 윤미경의 조직의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는 실용적인 방법론이었다. 제가 의학을 떠났을 때 저는 제가 치유의 직업을 포기한다고 생각했어요. 윤미경이 감정에 북받쳐 말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저 치유의 규모를 키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태준은 잔을 들어 올렸다. 조직의학에 건배합시다. 그리고 윤 박사님, 당신이 저와 우리 회사에 가져다준 치유에 감사드립니다. 윤소라도 잔을 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회에도 건배해요. 우리 모두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에요. 세 사람의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통된 목표와 새로운 여정의 시작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창밖으로 부산의 밤 풍경이 펼쳐졌다. 이제 강태준에게 그 불빛들은 정복해야 할 영토가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삶들을 나타냈다. 강태준 윤미경 재단 설립 1주년을 맞아 한국경제신문은 특별 기획 기사를 실었다. 기사의 제목은 인재혁명 한국기업 문화를 재정의하다였다. 윤미경은 서울의 강남 오피스에서 이 기사를 읽으며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있었다. 재단의 결과는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다. 윤미경이 개발한 숨겨진 인재 발굴 모델은 이제 한국 전역의 17개 기업에서 구현되고 있었다. 전통적인 재벌 기업들조차 이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윤 박사님 KBS에서 온 취재팀이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사무실 문을 살짝 열고 알렸다. 윤미경은 고개를 끄덕이고 심호흡을 했다. 1년 전만 해도 그녀는 그저 가정부였다. 이제 그녀는 한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혁신가 중 한 명이 되었다. 인터뷰는 재단의 새로운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다. 밝고 개방적인 공간은 기존의 한국 기업 문화와는 완전히 달랐다. 벽에는 가능성을 보라는 문구가 한글과 영어로 쓰여 있었다. 윤 박사님, 지난 1년간 재단이 이룬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자가 물었다. 윤미경은 잠시 생각했다.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 저는 우리가 가치에 대한 대화 자체를 바꾸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오랫동안 스펙과 학벌을 중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기업들이 실제 능력과 숨겨진 재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통계는 인상적이었다. 재단의 모델을 도입한 기업들은 평균 40%의 생산성 증가와 25%의 운영 비용 감소를 보고했다. 그러나 윤미경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지표는 직원 혁신 지수였다. 직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구현하는 비율이 300% 증가했다. 강태준 회장님과의 협력은 어떠셨나요? 특히 과거의 관계를 고려할 때 말입니다.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미경은 미소 지었다. 강 회장님은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행동을 인정하고 완전히 새로운 리더십 방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장려하는 성장 마인드셋의 본질입니다. 인터뷰 후 윤미경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으로 향했다. 이제 강태준 윤미경 모델은 필수 사례 연구가 되었고 그녀는 정기적으로 간견을 했다. 강의실에는 200명이 넘는 MBA 학생들이 가득 차 있었다. 윤미경이 들어서자 모두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미 한국 비즈니스 교육의 전설이 되어 있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가능성의 경제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윤미경이 간견을 시작했다.
우리가 사람들의 숨겨진 잠재력을 발견하고 육성할 때 그것은 단순한 도덕적 선택이 아니라 현명한 비즈니스 전략이 됩니다. 그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실제 사례들을 보여주었다. 창고 관리자에서 공급망 혁신가로 변신한 김영호, 리셉셔니스트에서 마케팅 전략가가 된 이지은, 경비원에서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된 박지호. 각 사례는 재단의 접근 방식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었다. 단견 후 한 학생이 질문했다. 윤 박사님, 이 모델이 한국 특유의 수직적 기업 문화에서 실제로 지속 가능할까요? 윤미경은 진지하게 대답했다.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한국의 기업 문화는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태도의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젊은 경영자들은 특히 이 접근 방식에 열려 있습니다. 그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혁신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윤미경은 강태준과 영상통화를 했다. 그는 부산에서 에메랄드 시티의 완공을 감독하고 있었다. 오늘 인터뷰는 어땠습니까? 강태준이 물었다. 윤미경은 미소 지었다. 좋았어요. 하지만 항상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단계는 공공부문으로 확장하는 것이에요.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시작한 것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운동이 되었습니다. 윤 박사님. 당신은 한국 기업의 역사를 바꾸고 있어요. 재단 설립 2주년을 맞아 윤미경과 강태준은 그들의 모델이 한국 사회 전반에 미친 예상치 못한 영향력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기업 혁신을 넘어 조용한 혁명으로 불리고 있었다. 정부 부처들이 숨겨진 인재 발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 공무원들 중에서 놀라운 인재들을 발견했다. 시골 우체국에서 일하던 직원이 개발한 물류 시스템은 전국 우편 배달 효율성을 15% 향상시켰다. 이 보고서를 보셨나요? 윤미경이 국회 청문회 자료를 가리키며 강태준에게 물었다. 그들은 제주도의 휴양 리조트에서 주말을 보내고 있었다. 비즈니스 미팅이지만 그들은 마침내 약간의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교육부에서 학교 직원 재배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강태준이 대답했다. 윤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가장 감동적인 사례 중 하나예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청소부로 일하던 이상철 씨가 실은 수학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30년 전 정치적 이유로 학계에서 쫓겨났지만 지금은 교육부 수학 커리큘럼 개발팀의 핵심 멤버가 되었습니다. 이 모델의 교육 분야 영향력은 특히 강력했다. 학교들은 행정직원, 급식 담당자, 그리고 청소 직원들 사이에서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경비원이었던 퇴역 군인이 뛰어난 역사 지식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져 역사 특별 프로그램을 이끌게 되었다. 사회적 계층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어요. 강태준이 말했다. 이제 사람들은 청소부나 경비원을 봤을 때 이 사람의 숨겨진 재능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윤미경은 창밖으로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았다. 가장 놀라운 것은 비영리 단체들에 미친 영향이에요. 그들은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야 하는데 우리 모델이 그들에게 완벽하게 맞았어요. 한국의 주요 자선단체들이 이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그들은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 숨겨진 전문 기술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선 프로젝트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단순한 자원봉사 활동에만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전문적인 기여를 하고 있었다. 윤 박사님, 강태준이 진지하게 말했다. 우리가 시작한 것이 한국 사회 전체에 이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상상이나 했었나요? 윤미경은 미소 지었다. 모든 위대한 변화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경우 그것은 당신이 가정부를 고용한 순간이었죠. 그들은 둘 다 웃었다. 그 순간의 아이러니가 이제는 그들의 개인적 신화의 일부가 되었다. 어제 국제 컨퍼런스 초청장이 또 왔어요. 윤미경이 말했다. 이번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미래 일자리와 숨겨진 인재 포럼이에요. 아시아 전역에서 우리 모델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태준은 생각에 잠겼다. 모델을 글로벌화하는 것이 다음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화는 저녁 식사로 이어졌다. 제주도의 유명한 해산물 레스토랑에서 그들은 미래 계획을 논의했다. 아시아 전역으로의 확장, 국제연구 협력, 그리고 새로운 온라인 평가 플랫폼 개발이 그들의 목표였다. 식사를 마치고 그들은 해변을 따라 산책했다. 밤하늘의 별들이 제주도의 검은 화산석 해변 위에서 반짝였다. 가끔은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요. 윤미경이 말했다. 3년 전 저는 당신 사무실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강태준은 진지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우고 있었죠. 비록 그 당시에는 그것을 몰랐지만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걸었다. 바다의 파도 소리만이 들렸다.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윤미경이 마침내 말했다. 누구도 현재의 상황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을, 변화는 항상 가능하다는 것을.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변화는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재단 설립 3주년을 맞이하여 강태준은 부산 에메랄드 시티에 완공된 쌍둥이 타워 옥상 정원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저녁 노을이 해운대 해변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가운데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되돌아보고 있었다. 3년 전 이 타워는 거의 재앙이 될 뻔했다. 이제 그것은 한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혁신적인 건물로 인정받고 있었다. 마치 그의 삶처럼 붕괴 직전에서 더 강하고 견고한 무언가로 변화했다.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윤미경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이제 공식적으로 재단의 공동대표였지만 여전히 가끔 그를 놀라게 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윤 박사님, 그가 미소 지으며 맞이했다. 저는 방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그녀가 그의 옆에 서서 물었다. 변화에 대해서요. 제가 배운 것들에 대해서.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성찰이 담겨 있었다.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진정한 힘은 취약함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윤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저는 평생 강해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강태준이 계속했다. 약점을 절대 보여주지 않고 항상 통제하려 했죠. 하지만 결국 제 가장 약한 순간, 심장마비로 바닥에 쓰러졌을 때, 당신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 제가 진정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그들 아래로 도시가 반짝이며 살아났다.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은 통제가 아니라 봉사에서 온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저는 항상 남들 위에 서는 것이 리더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리더십은 다른 이들이 일어서도록 돕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윤미경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강 회장님은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그가 진심으로 말했다. 당신은 저에게 인간의 가치가 직함이나 계좌 잔고 또는 학벌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었나요? 강태준이 물었다.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윤미경은 작게 웃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당신을 도울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아니었죠.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전문적 협력을 넘어 깊은 우정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서로를 보완하며 일했다. 처음의 계급 차이와 적대감은 완전히 사라졌다. 윤소라는 어떻게 지내나요? 강태준이 물었다. 잘 지내요. 서울대학교 병원 심장내과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어요. 그리고 윤미경의 눈이 자랑스러움으로 빛났다. 그 아이가 조직의학 개념을 병원 관리 시스템에 적용한 논문으로 상을 받았어요. 강태준은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것은 정말 놀라운 소식이군요. 다음 세대가 우리가 시작한 일을 이어가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말했다. 제 아버지를 생각해요. 그는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그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서 살 수 없었던 사람이죠. 이제 저는 그의 아들이 그런 불평등을 바꾸기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자랑스러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미경은 강태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것은 단순한 제스처였지만 그들이 함께 온 길을 상징했다. 가정부와 회장에서 동등한 파트너이자 친구로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강태준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말로 이어갔다. 가장 중요한 분은 얼마나 많은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은행 계좌가 아닙니다. 윤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유산이죠. 부산의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그들이 함께 만든 변화와 아직 앞에 놓인 여정을 생각했다. 재단 설립 5주년 기념식은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의 대강당에서 열렸다. 한국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온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다.
대통령부터 재벌 총수들, 그리고 재단의 프로그램을 통해 발견된 수많은 숨겨진 인재들까지. 강태준은 무대 뒤에서 윤미경, 윤소라, 그리고 재단의 핵심 멤버들과 함께 모여 있었다. 이날은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한국 사회에 깊은 변화를 가져온 운동의 축하였다. 준비되셨습니까? 윤미경이 강태준에게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5년 전 제가 이런 연설을 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들이 무대에 올라가자 관중들은 기립박수로 맞이했다. 이제 강태준 윤미경 모델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혁신 사례가 되었다. 세계경제포럼은 이 접근 방식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적 자본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불렀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강태준이 연설을 시작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재단의 성과를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 잠재력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견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는 재단이 이룬 성과를 간략히 설명했다. 짤개국으로의 확장, 10조 명 이상의 재발견된 인재들, 그리고 수십 개의 정부 및 기업 파트너십. 하지만 그는 곧 더 깊은 메시지로 넘어갔다. 하지만 오늘 저는 숫자가 아닌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더 부드러워졌다. 저는 가장 강력한 변화가 우리가 이전에 보이지 않게 만들었던 사람들의 완전한 인간성을 마침내 볼 때 일어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윤미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과 감동이 담겨 있었다. 우리의 여정은 제가 윤미경 박사님을 가정부로 고용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직함으로만 보았고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만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우리 시스템의 실패였습니다. 이제 윤미경이 마이크 앞으로 나섰다. 우리의 이야기는 특별하지만 우리만의 것은 아닙니다. 한국 사회 곳곳에는 자신의 재능과 지식이 무시되고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그들이 옳은 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옳은 인맥이 없거나 또는 단순히 옳은 외모를 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요. 그녀의 말은 한국의 깊은 사회적 계층화와 학벌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접근 방식은 비난이 아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윤소라가 이어서 연단에 섰다. 이제 그녀는 서울대학교 병원의 젊은 심장 전문의였다. 저는 어머니와 강태준 회장님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두 번째 기회가 우리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동훈, 한때 청소부였던 그는 이제 재단의 기술혁신 디렉터였다. 가 무대에 올랐다. 강태준 회장님과 윤미경 박사님은 저에게 거울을 들어 제 자신의 가능성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거울을 전 사회를 향해 들고 있습니다. 행사의 마지막 순간 강태준과 윤미경은 함께 특별한 발표를 했다. 그들은 제2의 기회대학의 설립을 발표했다. 이 혁신적인 고등교육기관은 전통적인 학벌 요구 사항 없이 숨겨진 재능과 실제 능력에 기반하여 학생들을 선발할 것이었다. 우리는 원을 완성했습니다. 강태준이 마무리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으로 시작했고 이제 그것은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한국의 꿈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향한 꿈이죠. 윤미경이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들이 무대를 내려오며 관중들은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감사와 희망, 그리고 변화에 대한 약속의 표현이었다.